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왜 이렇게 사실 관심의 대상이 됐느냐? 그거는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만 뭐 이 일을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닮음꼴이냐 뭐 이런 걸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죠. 감사원장은 4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장이 훨씬 더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모두가 사실은 임기가 없으면 아마 벌써 교체했을 겁니다. 근데 임기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임기제를 만든 취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교체를 해버린다면 임기제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뭐 이 일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여권에서 그렇게 일 제대로 하면 안 돼. 뭐 여당 야당 이렇게 치우치게 해서 친여 성향으로 뭐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왜 임명했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만약 교체한다. 그러면 또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도 내치지를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냐? 이거 월성 1호기 때문이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게 과연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입니다. 근데 올해 2월 달에 끝냈어야 되는데 최장 5개월 동안 하고서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 줘야 되는데 2월 달에 못 끝내고요. 4월 달에 감사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감사원은요. 감사한 결과를 감사위원 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뭐 관련 부처에 통보를 해 주는데 지금 이 경우는 4월 달에 감사위원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냥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이미 4월 달에 사표를 썼었다. 사의 표명을 하려고 이러다가 이제 또 뭐 충돌이 있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4월 15일 총선을 어간 어간에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휴가 갔다 와서 사표를 내는 것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표를 안 내고 버티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 사퇴 안 한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7월 29일 날 법사위원회에서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사퇴 압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닮은 꼴이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 또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인사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잘 아시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 1월 달에 윤석열을 고립시키는 그런 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었죠. 이어서 또 최근에 이제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더욱더 고립시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감사원은 어떠냐?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 바로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김종호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그 김종호라는 사람이 이 직전에 감사원의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산림과 인사 뭐 이런 것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죠. 근데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위원 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석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대개 감사원 사무총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서 이거 이렇다. 왜냐면 이 사람도 감사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감사위원들한테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감사위원들은 감사원 출신이 그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뭐 교수, 그 다음에 뭐 무슨 변호사, 변호사는 이제 여권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떤 얘기를 하면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지금까지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원 회의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별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호 사무총장으로서도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떤 영역 뭐 이런 걸 좀 존중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뭐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제동을 걸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건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장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자, 지금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감사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정도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어떤 공식 라인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사적인 간섭보다는.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는 이 자체가 이 감사원 사무총장을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장급의 추미애 사단을 대검에 밀어넣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인사 관련해서는 김재남이라는 사람을 시민사회 수석으로 했는데 이 사람 탈원전 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운동가를 시민사회 수석으로 했다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거든요. 탈원전 운동가들이 바로 이 조기 폐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시민사회 수석으로 임명을 했다 하는 것은 이 또한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견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한 4개월여 정도 공석인 감사위원 한 명을 누구로 채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기 시작한 작년 9월에 그때 김호수 씨가 법무부 차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김호수 씨가 대검에다 대고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대검으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한 추미애 내지는 문재인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만두고 나서 지금 변호사 개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어디에다가 우리가 꽂아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번씩이나 감사위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했는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도에 따르면 3번째 추천을 했다. 아마 3번째 추천하면 거절하기가 좀 힘든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차라리 그럼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원 사무총장에 앉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남구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이 이남구 공직기강 비서관을, 이 사람은 원래 감사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것이든, 근데 이 사람의 그 문제는 이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또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은 또 그쪽으로 옮긴다? 뭐 그것도 사실 비정상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인사 방편 중에 하나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을 뺑 둘러싸서 이른바 문재인 사단이 이제 감시감독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거 뭐 어디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밑에 대검차장, 그 다음에 반부패 강력부장, 그 다음에 공공수사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추미애 사단이거든요. 이런 사람들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하듯이, 그래서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도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그런 똑같은 형태로 인사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디 옴쭉달싹 못하고 어디로 뛰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거의 감독하는 그런 인사를 지금 추진 중이다.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단 나는 사퇴는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름만 다르고 직책만 다를 뿐이지 청와대로부터 임명받은 사람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임명받고 나서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사퇴 압박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퇴를 안 한다고 하는 또 공통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 그 사람 한 사람만 남겨놓고 그 사람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드는 인사를 통해서 또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런 모든 점이 공통점이다. 이제 남은 거는 이 후폭풍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대권 후보 3위권으로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러다가 최재형 감사원장도 또 대권 후보 되는 건 아니야? 야당 대권 후보 되는 건 아니야? 지금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매우 거세지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사하게 그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혹시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바로 공수처 발상인데, 이러면 또 최재형 감사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그런 유사한 기구가 하나 생기는 건가? 뭐 이런 의문도 들 정도로. 그래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면 청가, 이렇게 사면 초가가 아니고 사면 청가, 사면이 모두 청와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포위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있던데, 어찌됐든 간에 인사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나 이 사람들의 어떤 소신 뭐 이런 거를 높이 평가해서 그 자리에 임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소신을 발휘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또는 사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봐가면서 참 서툴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러면 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정말 자기네 편을 임명하든가,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아니면 인사검증을 해서 임명해놨으면 그렇게 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걸맞게 운용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하든가 또는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임명해놓고 그리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인사를 통해서 그 주변을 다 포위해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이런 일은 정말 아마추어 같은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